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스폰서인 동구밭 전문 게스트 비누매니아 짐송이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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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동구밭 전문 게스트가 된 동구밭 가수 원샷. 네, 짐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고요. 선생님 개강홀로. 네, 개강홀로입니다. 개강홀로도 밀림의 왕도 올리지 않고 있어서 네. 이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큰일 났습니다. 오늘 또 비욘세 녹음이 있다 그래서 헐레벌떡 달려왔죠. 네. 최근에는 그러면 어떤 스케줄로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는 이제 강의만 하면서 조신하게 살고 있고요. 원래 이번 학기에는 강의가 원래 계획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원래 계획보다 줄어들어서 좀 적게 하게 됐고 그래서 강의를 적게 하게 됐으니까 논문 쓰기라던가 공부에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눈을 감았다 떠보니 이렇게 10월이 코앞인지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이렇게 10월이 덜컥 다가와서 10월이랑 전혀 상관없는 노래잖아. 따라 부르긴 했는데. 이제 주크박스로서의 기능도 고장나고 있는 그쵸. 네,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항상 나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모르겠다. 요즘에는 이제 마음의 이너피스를 찾아서 네. 마음의 요리구슬을 열심히 닦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투리우스를. 그렇죠. 유명한 투리구슬 닦으면서 집안에 이제 걸레질도 열심히 하고 네. 동구밭으로 몸도 열심히 문질러 닦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좀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살고 싶습니다. 이전에 나왔을 때도 그 흑역사 특집을 네.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동구밭 비누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섭외를 받으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약간 이제 기뻤고요. 아무래도 네. 이렇게 좀 뭐랄까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내가 바로 엠베서더? 좀 깨끗한 느낌을 주는 물건과 같이 있다는 것 굉장히 좋지 않나 그쵸,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이 탈모 방지 샴푸바이기 네. 때문에 풍성한 머리숱을 자랑하기 위해서 파마도 하고 왔습니다. 세상에. 오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갈기처럼 됐어요. 어제 했죠, 어제. 네, 어제 했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컬이 살아있고 네. 과연 저 지금 그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의 손길 네.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머리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학교 앞에 소위 같으면 약간 미용실인데 약간 노포 미용실 같은 데가 있어요. 미용실인데 노포 느낌이야. 너무 미용실이야. 네. 뭐냐면 제가 학교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되게 대학가에 있을 것 같지 않은 폰트와 디자인의 미용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디자인에 약하잖아요. 유퀴즈에 나온 사늘 미용실 그렇죠. 같은. 사내 미용실 같은. 그래서 홀린 듯이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약간 그 회색 머리를 질끈 묶은 남자 원장님이 혼자서 머리를 하고 계신데 그 미용실의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 현수막에 걸려있는 가격이 믿을 수 없는 파마 5만 원. 어머머머. 그래서 기장 제가 상관없이. 네, 기장추가 없으면 컷 포함. 그래서 제가 너무 컷 놀라서 포함이요? 잠시만요. 네, 5만 원에 이 머리 5만 원짜리예요. 어머 네, 너무 그래서, 예쁜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홀린 듯이 가서 거기서 5월달에 처음으로 머리를 했죠. 야. 그리고 굉장히 신선한 경험들을 합니다. 어떤 예를 경험이요? 들면은 샴푸를 해주는데 얼굴에 물이 다 튄다. 과도한 서비스 없다. 워터밤이다. 네, 여기가. 워터밤이다. 그리고 내 머리를 문지르면 소원이 이루어진 돌처럼 빡세게 감겨주신다. 그렇죠. 네. 이런 약간 다른 각종 서비스가 포함된 미용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네네네. 그런 신선한 서비스를 맛보고 거기에 약간 재미를 느껴서 그 미용실에 자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고 왔는데 갔다 와서 24시간 동안 머리를 감지 말라 그래서 오늘은 동구바 샴푸바를 스치지 않고 왔어요. 네네네.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고 내일쯤에 다시 또 풍성한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동구바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안녕.
머리 감기 금지 이슈로. 네, 그럼요. 이거는 이제 협찬사에서도 이해해 주십니다. 그럼요. 네, 그동안 꾸준히 썼기 때문에 더 풍성함을 24시간 위해서. 정도는. 네. 그럼요. 그 구체적인 동구밭 제품 소개를 하기 전에 미용실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요즘에 히피펌을 그런 동네 미용실에서 하는 게 유행이래요. 그렇죠. 그 긴 머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그런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 미용실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히피펌을 동네 미용실에서 진짜 그 롤로 빠글빠글 말아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예쁘게 나온다고. 맞아. 자글자글한 건 또 전문이시죠. 네, 그게 다들 이제 짧은 머리에 좀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그 로트 같은 걸로 파마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긴 머리에 하면 굉장히 예쁘다는 것과 그거랑 동시에 그 긴 머리 히피펌은 내향인만 한다는 것이 요즘 알려지면서 왜요? 몰라. 이유는 모르지만 히피펌은 내향인만 한다. 그래서 내향인들은 그렇게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네. 히피펌은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주변에 히피펌을 했었던 사람이 누가 있는가 네. 생각해보니까 에바님 하신 적이 있고 그렇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면면을 생각해보면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막 임수정 씨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약간 제주도 귤나무 같은 건가? 그런가 봐. 내향인들을 히피펌을 네. 한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또 머리 감는 거랑 비슷한 이슈로 네. N들은 머리 감을 때 공상을 하는데 S들은 머리 감을 때 아무 생각을 안 한다 해서 그게 또 굉장히 또 장안의 화제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다들 간증하듯이 근데 나는 예뻐서 했을 뿐인데 그런데 난 내향인. 약간 이런 그 플로우가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약간 그 히피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약간 에바님 같은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느껴지는 약간 정적인 느낌. 맞아요. 네, 차분하고 네. 약간 우아하고 그런 데서 오는 걸까? 사실 저는 긴 머리를 확 짧게 자른 것보다 히피펌이 더 좀 과감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과감한 스타일링이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주변에도 히피펌 했었던 뭐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생각해보면은 무슨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소눈을 가진 그런 내향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 나이를 불문하고. 혹시 한줌단 여러분들 중에 진짜. 히피펌을 하고 계신 분들 왜냐면 있다면 내향인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보 간증을 빨리. 기다립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히피펌에도 좋은 동구바 샴푸바. 그쵸. 굉장히 지금 자연스러워서 너무 좋았고 지금 드디어 동구밭에서 드디어 네. 탈모 완화 기능성 인증을 받은 탈모 샴푸바가 나왔습니다. 이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고 네.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회사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 브랜드 거를 꾸준히 쓰다가도 이런 기능성 제품 같은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좀 타사 제품을 찾게 되거나 하는 게 있어서 동구밭이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동구밭이 뭐 비욘세의 광고식이나 해야 되냐.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정말 동구밭 가수원길을 동구밭으로 알고 있는 네. 와중에 그래서 그 정도로 매니아가 많지만 탈모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여긴 좀 다른 거 써야겠다라고 하셨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네, 동구밭 블루밍 퍼퓸 샴푸바. 네. 고요. 이름에 걸맞게 정말 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패키지도 되게 예뻐가지고 네. 선물하기에도 좋고 네. 딱 까서 이제 봤을 때 되게 기분 좋아지는 네, 그런 샴푸바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테이프나 플라스틱 같은 걸로 포장이 안 돼 있고 다 거의 다 종이를 쓰고 있어가지고 선물하시거나 할 때도 패키징도 예쁜데 환경에도 되게 친환경적으로 포장돼 있어서 그것도 좋았고요. 네. 그리고 늘 동구밭이 이제 그런 것처럼 비건 인증 돼 있고 피부 저자극 테스트는 했지만 동물 실험하지 않는 그런 착한 샴푸바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되게 현대인들이 화학 제품을 많이 쓰면서 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언제나 이런 제품들은 이런 액상 형태보다는 이런 고체 형태가 훨씬 더 몸에 덜 침투하고 맞아요. 훨씬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디워시 안 쓰고 이제 동구밭 비누 쓴 지 오래됐는데 샴푸 같은 경우에도 좀 낯설어서 네. 비누 몸에 쓰는 비누보다 조금 더 짐 장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것들도 한번 써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예전에 SBS 다큐 같은 데서 그래서 그런 실험도 했었거든요. 생리통이 굉장히 심한 여성분들 대상으로 이런 화학 제품 같은 거 사용을 많이 줄였더니 생리통도 좀 감소하는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보고 나중에 이제 비누로 바꿀 때도 도움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영향을 좀 받은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몸에도 이제 미친 영향을 생각을 하시면은 요 동구밭 샴푸바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거 향이 세 종류가 있어요. 일단은 약간 거의 남색?
처럼 조금 어두운 색깔의 바 같은 경우에는 동구밭 블루밍 퍼퓸 샴푸 바 리페어. 그래서 이거는 단백질 8종이 들어있어서 손상 모발 케어도 같이 할 수 있고 오. 작약꽃 향이 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냄새만 맡아도 이제 머리가 나는 느낌. 자라나라 머리. 덜 빠지는 느낌. 그래서 탈모 방지가 좀 되는 느낌이 있고 네. 그리고 노란색은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 플로럴한 비누 향인데 이거는 처진 모발 케어를 많이 해줘서 동구밭 블루밍 퍼퓸 샴푸바 볼륨이 있고요. 초록색, 좀 진한 초록색으로 된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두피를 케어해줄 수 있어서 민트 레몬 향인 블루밍 퍼퓸 샴푸바 카밍 이렇게 세 종류가 3종이 있습니다. 오, 맞춤으로 하기 되게 좋겠네요. 네. 선생님은 머리 감을 때 네. 이렇게 좀 신경 쓰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저희 집 구조가 에어컨이 이제 정수리에서 직방으로 그렇죠. 내려오는 구조여가지고 지금도 직방으로. 네. 에어컨이 내려와. 에어컨이 내려와 이런 이슈가 네, 있어가지고 사랑비처럼 내려오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두피 상태가 요즘에 안 좋아서 그리고 사실 저는 뭐 하나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방금 얘기했던 그 민트 레몬 향의 카밍 네.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예민 두피 케어를 해주는데 제가 또 이제 두피가 성격만큼 예민하지 않겠습니까? 탈색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탈색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네. 두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덮은 이제 네.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또 머리카락은 또 가늡니다. 그래서 이제 또 돌아가면서 이 또 노란색 볼륨이 필요해. 처진 볼륨 처진 모발을 케어해주는 볼륨 라인 플로럴 비누 향이 있고 네. 요거를 또 써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탈색을 많이 했다. 네. 손상 모발 케어 거기서 가져야 될 이슈 있어가지고 네. 리페어도 작약꽃 향을 맡으면서 네. 써야 돼가지고 지금 약간 매매 돌려 쓰고 있는 그런 그야말로 상태예요. 이제 이 탈모 샴푸 오빠 3종 세트가 네. 이제 구하러 온 혼세님의 모발. 맞습니다. 약간 비욘세 패키지라고 할 수 있죠? 전국의 모든 탈색 인구들 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돌려가면서 쓰시기를 정말 추천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게 그 약산성 샴푸여가지고 네 그것도 되게 좋고 맞아. 그리고 이거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샴푸바보다 거품이 되게 쫀쫀해요. 그래서 풍성하게도 나는데 이렇게 비볐을 때 느낌이 거품이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딱 머리에 거품이 밀착돼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밀도가 있어서 거의 두피 거품팩 수준으로 되게 쫀쫀한 거품이 있는 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 예전에 무슨 이런 두피 테스트 같은 거 하러 갔을 때 거기서 가르쳐준 바로 샴푸를 할 때도 두피까지 깨끗하게 문질러 씻은 다음에 그거를 좀 방치를 하라 그랬거든요. 린스만 방치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이 거품이 좀 두피 같은 걸 세정을 할 수 있게 네. 좀 내버려 둬야 된다. 몇 분 정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두피 거품팩처럼 느껴진다면 요 쫀쫀한 맞아요. 거품을 얹어놓고 맞아요. 치실도 하고 세면대도 닦으면서 조금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만 방치하지 마시고 샴푸도 약간 이렇게 좀 오래오래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냐고 했을 때 잦은 헤어 시술로 인해 탈모가 걱정이신 분 네. 저죠. 비욘세죠. 손상된 모발을 위한 샴푸를 찾고 계시는 분 저죠. 그리고 모발에 은은한 잔향을 남기고 싶은 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싶으신 분,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싶은 분 다 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잘 쓰고 있고요. 네. 사이즈도 딱 네모난데 약간 사이즈를 뭐라 그래야 되지? 신용카드 정도 사이즈인가? 네. 딱 그래가지고 손에 쥐고 이렇게 바르기도 되게 편하고 거품이 일단 너무 잘 나가지고 되게 애용하면서 쓰고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이 동구밭 제품이 이번에 들어왔다. 그리고 탈모 기능성 샴푸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했더니 동구밭의 오랜 팬인 제 지인분께서 이미 늦었다. 자기는 빠질 게 되게 많이 빠진다. 이미 그러면서 굉장히 서운한 말투로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라마처럼. 너무 빵 터졌는데 네. 약간 그분이 항상 모자를 쓰시기 때문에 네. 나는 그분이 탈모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워낙 좋아하는 유저인 걸 아니까 이번에 탈모 샴푸 나왔대요. 그랬더니 이미 늦었습니다. too late. 라고 해가지고 잠시 정적이 흘렀는데 그 다음에 답장으로 하지만 동구밭에서는 세안제도 나오니까요. 내가 씻는 데까지가 내 얼굴이다. 그렇죠. 예,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한 번씩. 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미 동구밭이 이걸 빨리 출시해주지 않아서 네. 많은 그 모근을 잃었지만은 네. 지금부터라도 조금 붙잡으실 수 있도록 그럼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려서 네. 선생님의 눈이 화등잔만해지는 예, 이슈가 제 있었는데요. 눈만큼 짐송김의 입이 벌어졌다. 이 눈치 없는 자식이 지금 울려? 그럴 수도 있지. 저렇게 입을 벌리고 놀라서 저 입을 보고 전 더 깜짝 놀랐어. 아니, 뭐 핸드폰이 울릴 수도 있지.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제 팟캐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네네네. 팟캐스트야 이제 뭐 먹고 마시고 하지만 지금도 제 앞에는 토끼 같은 두바이 초콜릿과 빼빼로가 있는데 못 맞아요. 먹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이기 그 때문에. 아까 스틱에 이렇게 찍어주신 것도 두바이 초콜릿 네, 라인이에요? 맞아요. 네, 제가 홍 선생님 집에 놀러 와서 또 간식 먹고 싶다고 이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선생님한테 두바이 초콜릿이다 했더니 굉장히 힘들어하는 얼굴로 뭐 온 세상이 지금 나 빼고 다 두바이 초콜릿을 먹는다 해서 알게 제가 뭐냐?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찍어줬더니 네. 피스타치오 먹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피스타치오. 뭐라고요? 피스타치오요. 피스타치오? 약간 발음 흘림 비슷해요. 비싸지요? 비싸지요? 비싸지요. 하지만 이제 남의 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정숙한 태도로 녹음에 좋습니다. 임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려서 놀랬으나 저희의 사연을 함께 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책상에 올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요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탈모 방지 샴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지구도 지키고 그리고 환경도 지키고 그리고 이제 한 줌단에 머리 한 줌도 지키는 이런 컨셉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미 머리가 한 줌인 건 확정인가요? 세월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이슈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탈모 샴푸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진행 속도는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입니다. 바로 지금 투여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진행하겠다 했더니 동구밭에서 그러면은 또 한줌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다 해가지고 그 자사몰이 있어요. 동구밭.co.kr이라고 네. 동구밭 DONG 동 gubat.co.kr이 이제 자사몰인데 네. 여기서 이제 원하는 제품을 담으신 다음에 결제창으로 가셔서 결제하는 창에서 할인 프로모션 코드를 적용하시면은 10% 할인을 해드리는데 전품목이 대상이고 심지어 이게 아니더라도 전품목 대상이고 최대 1만 원까지를 할인을 해주는 최대 10,000원을 할인을 해주는 걸 이제 하고 있는데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 만약에 바로 들으신다고 하면은 10월 4일에 듣고 계실 텐데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인 거죠. 10월 13일까지인데 이 프로모션 코드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줌단 머리 한 줌 지켜. 한국어로요? 네. 저는 언제나처럼 BEH 이걸 줄 알았는데 동구밭은 굉장히 동구밭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또 사랑하고 굉장한데요. 네. 한 줌단 머리 한 줌 지켜. 네. 요게 프로모션 코드이기 때문에 요거를 입력해서 많이들 구매를 해주시면 약간 지금 방과 방사의 느낌이 좀 들어요. 길어가지고 맞습니다. 한 줌단 머리 한 줌 지켜. 경찰청 철창살 경찰청 창살 새창살. 그거 넣으시면 안 되고요. 네. 한 줌단 머리 한 줌 지켜를 넣으시면 꼭 그 이번에 나온 블루밍 퍼퓸 샴푸바가 아니더라도 모든 제품에서 10%씩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할인된 제품도 10% 추가 할인을 받는다고 하니까 10월 4일에서 13일 사이여가지고 당장 안 쓰시더라도 사실 동구밭은 워낙에 선물용으로 좋은 아이템이라 요때 좀 쟁여놓으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고민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 뭐 가볍게 짐송님은 어떤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 약간 머리를 쥐어뜯는 고민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 이제 고민을 좀 했으나 저와 고민이네. 함께 살고 있는 동생과의 어떤 그 살림력의 차이 그것이 이제 좀 저에겐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이 친구는 자취 경험이 짧을 수밖에 없고 이제 20대 초반이고 당연히 제가 20대 초반에 서툴렀던 것처럼 서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좀 그릇이 작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그렇게 집안일을 잘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 제가 뭐 속을 끓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데 어느 순간에 나도 이렇게 살림력이 안 되는데 안간힘을 써서 청소를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뭔가 누군가의 흔적이 또 남은 걸 봤을 때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이제 저의 이런 작은 간장 종지만한 그릇을 실감하는 동시에
이렇게 북북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네. 그러고 나면 또 바닥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떨어지죠. 그쵸. 또 머리카락을 주우면서 이렇게 또 한탄과 또 아이고. 한편으로는 그래 나도 옛날에는 굉장했지. 내가 아무리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해도 엄마가 서울에 집에 오면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더러운 집 태어나서 처음 봤다. 이러면서 에이. 들어왔던 때를 생각해보면 네. 그래 쟤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랬다가 다시 하지만 혼자 연극 배우처럼 네버들레스 이러면서 내 마음은 뭘까 이런 상태를 겪고 있는데 제 마음의 수양이 조금 더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정말 자잘한 고민으로는 자꾸 눕습니다. 아 계속 누워요. 그거는 최근에 고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삶의 에티튜드 아닌가요? 삶의 자세 아닌가요? 자꾸 눕고 싶고 정말 예전에는 잠깐 앉아서도 있었는데 요즘은 계속 눕고 싶어요. 그런 눕고 싶은 이슈가 조금 있고 네, 그리고 소소하게 나는 왜 나인가? 약간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네. 계시네요. 아, 나는 왜 나인가? 나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도 잘 받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자잘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늘 느끼는 것처럼 이러다가 빨리 또 추운 날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좀 고민입니다. 추위에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네네. 오늘 또 아침에 이제 역대급 한파가 온다 이번 네. 겨울에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이고 아. 네 이런 정말 그러거나 말거나 고민들을 가지고 역시 있어요. 이제 머리 감을 때 온갖 생각을 하는 분답게 아, 이제 아직 맞습니다. 오지 않은 한파 고민도 맞아요. 하고 있고 그러시군요. 네. 요즘에 자꾸 눕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혼세님을 보니까 최근에 또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그 짤 중에 네. 그 이민 작가님 만화에서 누가 캡처를 해온 건데 네. 그 만화라는 만화에 있는 짤인데 여자 주인공이 네. 자꾸 예쁜 옷이 사고 싶고 명품 아니면 성도 안 차고 화장을 떡칠을 해야 마음이 놓이고 담배와 술이 미친 듯이 땡기고 춤추고 놀고만 싶고라고 울부짖는 짤이 요즘에 내 상태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이렇게 뭔가 되게 충동적이고 풀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그런 내가 너무 싫고 맞아. 네, 그런 약간 환장의 차차차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맨날 눕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근력이 빠진 게 진짜 좀 고민이어가지고 아. 근력 운동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앉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어떻게 근력 운동을 또 하겠나 싶어서 홈트라도 네네. 좀 간단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집에 폴이 없어졌네요. 네, 없어진 지 오래됐고 폴만 없어졌으면 다행인데 폴댄스라는 운동 자체가 제 인생에서 좀 멀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네, 그래서 근력 운동을 뭔가 이렇다 할게 하는 게 없어서 더 그러시구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뭐 운동을 가는 걸 미룰 뿐만이 아니라 등록을 알아보는 것도 네. 미루고 있는 이슈. 저 그래서 다음 주에 운동 등록 예약해놨어요. 저도 심리 상담을 하면서 네. 운동을 끊고 홈트를 했거든요. 네, 이제 네, 비용이 네.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지난 달부터는 이제 상담을 그만 쉬기로 하고 운동을 제가 관절이 안 좋아서 배워서 이제 네.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집에서 꾸준히 하는데 그걸로는 근력이 늘진 않더라고요. 현상 유지만 되고. 저도 그걸 한 달을 미루다가 네. 마침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녹음이 끝나고 혼세님이 등록을 알아보는 것을 제가 옆에서 좋다. 잡돌이를 하고 감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짐송이 얘기한 것도 좀 신기한 게 운동 등록 예약을 해야 된다. 그게 뭐지? 등록을 하면 하는 거지. 운동 등록 예약 가서 이제 상담을 가서 센터 구경도 좀 하고 네,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선생님으로서 괜찮은가 좀 보고 복덕방에 온 사람처럼 이제 그렇죠. 집 보러 온 사람처럼 수업도 한번 셀링 선셋 테스트로 느낌으로. 받아보고 좋다 네, 좋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처럼 이런 자잘한 고민부터 많은 고민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요거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한테 저희가 동구바 블루밍 퍼퓸 샴푸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지금도 많으시고 앞으로도 뭐 많겠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은 그래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면은 머리가 좀 덜 빠질 수 있도록 네. 사연이 소개되신 모든 분들한테 선물을 다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뭐부터 해볼까요? 뭐부터 해볼까요? 먼저 골라보세요. 먼저. 저는 조금 네. 의외였던 게 머리를 쥐어뜯게 하는 고민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야구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소 속상한 마음에 저는 사실 무엇을 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아, 선생님이 혹시 고르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먼저 고르시면 네. 네. 뭐 고전 아니겠습니까? 네. 연애 사연 한번 가겠습니다. 아 좋죠. 네. 익명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저 비욘세 진행한 이후로 레전드로 익명 사연이 많은. 그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듯이 고민 상담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웃기게 닉네임도 붙이시고 하는데 오늘은 거의 다 익명인 분들이 많아서 그러게요. 네, 연애 파트 익명 사연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은 우울할 수 있는 지난 사연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호롤단신으로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하고 있는 일 특성상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종종 소개팅 어플로 대화를 이어가고 마음이 좀 잘 맞는 것 같으면 데이트도 하고요. 현재 만나고 있는 분은 작년 12월에 만나게 되었는데 서울, 대구 장거리 커플입니다. 취향이나 성향이 비슷하다고 느껴졌고 정말 스윗하게 다정하고 잘해주는 모습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종종 서로의 생각 차이로 다투기는 했지만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연애 초반부터 섹스는 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욕이 별로 없고 체력이 좋지 않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속궁합도 별로 안 맞았고요. 이 문제가 저에겐 굉장히 중요하지만 애인을 사랑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유독 그날따라 남친 폰에 중국에서 쓰는 어플이 눈에 띄더라고요. 전에도 몇 번 중국 사람들과 연락하는 걸 봤을 때 물어보니 거래처라고 해서 의심은 가지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어요. 남친 폰에 저장되어 있던 수많은 여자들의 사진들 꽁꽁 숨겨놨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를 만나기 이전부터 만나는 동안 여자들과 랜덤 채팅으로 음란 대화를 하면서 욕구를 해소하고 있었더군요. 정말 울고불고 싸우고 난리치고 헤어지기로 했지만 남친이 없으면 너무 불안한 심정에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속궁합 얘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남친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스킬도 부족해서 제가 많이 답답했지만 하나하나 알려줄 생각이었어요. 전 자신 있으니까요. 근데 저의 몸을 보면 성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페미니즘에서 시작해서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설명했지만 자기도 30년 넘게 살아오다 보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거의 1년 가까이 만나오면서 정도 많이 들고 진짜 너무 밉지는 않은데 이대로 만나다가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데 동구바, 블루밍, 퍼퓸, 샴푸바가 필요한 시점인데 헤어질 결심이 생기질 않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웃을 일은 아닌 사연이었고요. 네. 일단 저는 그 결론부터 깔끔하게 얘기하자면 네. 그냥 계속 만나셔야 된다. 계속 만나라. 이런 케이스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네. 헤어질 수 있었으면 헤어졌어요. 그렇죠. 본인이 이 관계가 소진될 때까지 만나야 그런 경우가 많아서 물론 이분의 어떤 신체적인 위해가 된다거나 이미 정신적으로는 좀 힘드신 것 같은데 당장 뭔가 시급하게 이 관계에서 나는 빨리 탈출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서지 않는 한은 이게 되게 옆에서 얘기해준다고 마음이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끝이 보이는데 아직 내가 거기에 안 가 있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많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섹슈얼한 것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안 맞는데 이 남자분이 하는 패턴을 봤을 때 이분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하는 관계에서 어떤 욕구를 해소하는 게 아예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어떤 흥분하는 포인트라든가 이런 게 그럼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하는데도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약간 사회가 특히 여성한테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연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게 중요한 훈장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행복한 연애가 아니더라도 남자친구가 없는 상태보다는 낫다라고 느껴서 붙잡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결국 그냥 계속 만나는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에서 홀홀 단신이라고 맞아.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연애 관계 외에는 좀 주변에도 낯설고 원래 생활하던 지역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절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연을 쓸 정도로 아직 헤어질 결심이 안 섰고 그런데 마음은 괴롭고 이런 상태면 혼세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더 이상 못 견디고 확고하게 본인이 결심이 설 때까지 네. 그 지점까지 가보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좀 놀랬던 게 대구에서 혼자서 살고 있으면서 하는 일 특성상 뭐 누구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만났는데 어쨌든 지금 서울 대구 장거리 커플인 거잖아. 네. 그러면은 이분이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관계에 더 고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구에서 내가 막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이 애인이 나한테 유일한 낙인 것 같고 하니까 다른 걸로 안 맞는 부분이 많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없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 말고 더 나은 괜찮은 연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연애가 아닌 다른 관계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식하는 건 다르지만 네. 어떤 분들은 섹스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정서적으로 기대는 게 안 중요한 사람도 있고 원하는 것들은 어쨌든 다른데 이분은 얘기를 들었을 때는 되게 섹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어떤 신뢰 문제도 있고 이 사람의 성적인 취향을 그렇게 해서 만나더라도 내가 상관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잘 안 맞는 상태에서 이거를 놓지 못하는 게 이 사람을 사랑해서 못 놓는다고 착각하게 만들기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이 정도로 좋아하나 보다. 네. 이렇게 별론데 못 헤어지는 걸 보면 내가 이 사람 되게 좋아하나 봐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냥 다른 다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놓고 있으니까 회전문 돌듯이 그럼 또다시 못 헤어지는 걸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나 봐 사랑하나 봐 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결국은 겪어보는 수밖에 없어서 당장 헤어지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 된다고 너무 이렇게 막 결심을 하지 마시고 연애랑 무관한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보고 네. 동네 친구들도 일부러 좀 만나보고 하면서 굳이 내가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를 스스로 좀 희미해지는 걸 경험을 하면 그때 가서도 계속 만나고 싶으면 뭐 만나는 거고요. 네. 아니라면은 그냥 헤어지려면 헤어지는 거고. 사실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안 놔지는 것 같아요의 더 큰 고민인 것 같아서 그냥 이런 말이 좀 듣고 싶으셔서 보내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남자분이 되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런 취향일 수는 있거든요. 네. 뭔가 친밀하게 연애 감정을 느끼는 대상과 성적 욕구를 느끼는 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약간 여자분 탓을 하잖아요. 맞아. 너 몸을 보면 성욕이 안 생긴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흔하게 여성한테 책임을 지우는 거고 그게 진짜 되게 쌍팔년대나 하던 소리를. 되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러면은 사실은 되게 자기가 좀 자책감을 느끼게 되거나 자기를 검열하게 되잖아요. 내가 매력적이지 않은가? 근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남성들의 성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또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되고 그 매력을 갈고 닦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분도 좀 너무 비겁하다. 맞아. 그리고 연인분에게 좀 예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스킬도 부족하다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분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네. 내 애인이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스킬도 부족해서 되게 답답하고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서 뭐 네 몸을 보면 성욕이 안 생긴다? 지랄하고 자빠진 부분입니다. 네. 약간 이렇게 온라인 채팅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본인이 뭐 원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귀는 분한테는 그분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뭔가 그거를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좀 여자분 탓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별로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원거리 연애를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분도 저랑 비슷한 사람인 것처럼 적어주셔서 하는 말인데 원거리 연애인데 섹스를 못하면 뭐하러 만나는 거야? 이분은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 섹스도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분인데 그러면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불타는 밤 보내고 이 힘으로 또 한 달 화이팅이다 이런 게 원거리 연애의 맛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그리고 어쨌든 그런 랜덤 채팅으로 음란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또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또 원거리잖아요. 그럼 너무 지옥인 거지. 이 사람이 평소에 생활하는 패턴을 내가 같이 겹쳐있는 동선이 없는데 여러모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사연자분이 그럼에도 이제 어쨌든 이 사람에게 마음이 안 떨어지고 있다면 그냥 그 상태를 충분히 경험하시면서 맞아. 그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 꼭 내일 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 괜히 이성적으로 맞아요. 헤어지는 게 맞아 이러고 억지로 헤어지면 또 한 깨붓 한 2, 3일 뒤에 또 술 먹은 척 전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하면서 연락이 오면 또 만나고 네. 그래서 그냥 왜 못 헤어지겠지 난 정말 바보 같아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나는 이 사람과 헤어질 수 없을까를 그냥 스스로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감정을 충분히 느끼시면서 맞아요. 네, 시간의 흐름에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매일매일 머리를 쥐뜯고 있기 때문에 탈모를 방지해주는 돈쿠바 샴푸바를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 화이팅입니다. 감으시면서 이제 네. 기분 전환도 좀 하시고 네네네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은 뭘 읽어볼까요? 오늘만의 익명님, 이분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혼세님, 짐송님. 흑역사에 이어 이번에도 운명임을 직감하고 핸드폰 메모장을 켠 오늘만은 익명입니다. 흑역사도 운명이고 고민도 운명입니다. 제 머리를 쥐어뜯게 만든 고민은 바로바로 진로입니다. 진로 이즈백 왔습니다. 소주인가요? 네네네. 네, 알코올 고민. 부록이 넘어서도 올해 4학년 1반 진로 고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말이죠. 저는 관광 쪽을 전공해서 전공 관련 업종에 잠깐 일을 하다가 10년 정도 쭉 프리랜서로 서비스 쪽 일을 했어요. 네.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제품이나 프로젝트를 설명하거나 각종 행사의 의전이나 진행 등을 했어요. 간간히 관련된 통역 일, 일본어도 했고요. 20대 초반에 일본어에 재미를 붙여서 워킹홀리데이도 다녀오고 해서 뭐 그냥저냥 말은 하는데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저는 까막눈입니다. 이제 스피킹은 되는데 읽으실지는 모르는. 그렇죠. 무튼 그렇게 10년 정도 지내다가 갑자기 팬데믹이 옵니다.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모든 행사들이 멈췄죠. 와중에 제 통장은 바쁘게 마이너스로 굴러갑니다. 그치만 저는 팬데믹이 오기 몇 년 전 우연한 계기로 실내 디자인 공부를 했고 그러다 와중 알게 된 현장 소장님 일을 받아 이렇게 저렇게 입에 겨우겨우 풀칠만 하고 살았어요. 오토바이 타던 시절이 잠깐 있어서 중간에 배달 일도 잠깐 했었답니다. 근데 이분 여기까지 보면 할 줄 아는 게 진짜 많으신데. 재주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고민이실 수 있다. 할 적이 너무 많아서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그러다가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요. 갑자기? 이라고 본인이 넘겨주셨는데 네. 네, 원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던 저는 갑자기 취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해요. 보통은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겠다. 이 사람과 안정된 미래를 꿈꿔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던 저는. 나를 봐라. 전시용 안정성.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불합리함에 2달만 뛰쳐나옵니다. 크크크. 그리고 갑자기 2년도 없던 개발을 하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3달 만에 나가 떨어집니다. 불같은 여자분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불꽃 네, 여자입니다 지금. 그러던 차에 일본에서 알고 지내던 언니가 소개해준 일본 가이드 일을 시작합니다. 교육받고 일 시작한 지 4개월 차. 제 안에 혐오가 고개를 듭니다. 저 성소수라 혐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배웠는데 왜 이렇게 다 싫죠? 여러분 당사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혐오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좋겠지만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안 해야 된다? 굳이. 네. 어쩔 수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네. 미숙한 점이 있는데 업계 얘기라 조심스럽지만 그지 같아요. 크크크크크. 여기에 많은 것들이 생략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더운 나라나 키 큰 나라로 고개 돌리고 있는 저를 머리채 잡아가며 돌리는 중입니다. 휴, 쓰고 보니 그냥 신세 한탄이네요. 안 읽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쓰고 보니 알맹이가 없는 글이네요. 두 분 마음 건강, 몸 건강 다 잘 챙기시고 나라에서 해준다는 검사 잘 챙기셔요. 저 얼마 전에 다른 일로 산부인과 갔다가 나라에서 해준다는 자궁 경부암 검사 별 생각 없이 했다가 재검 떠서 검사하고 또 재검 떠서 정밀 검사해서 염증 소견 플러스 3개월마다 추적 검사 받기로 했어요. 아무튼 쌀쌀해지는데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만은 익명 드림이라고 하셨어요. 이분은 사실 진로 고민을 하시면서도 저희한테 뭔가 답을 구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죠? 맞아. 그래서 뭔가 다 읽었을 때 느낌이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얘기하는데 뭔가 결론은 알겠습니다. 좀 이런 느낌으로 쓰시는 분이 그렇게 쓰신 느낌이 있어요. 근데 보면서 근데 너무 대단한 게 보통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바꿀 것 같은 진로를
이게 내가 다른 진로로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 월급 받을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거는 계속 어쨌든 해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이드도 했다가 뭐 실내 디자인 관련된 일 해가지고 뭐 소장님한테 일 받아서 일도 하고 뭐 배달 일도 하시고 외국어도 하셔가지고 그것도 써먹고 개발도 하시고 하는 게 이것도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말로 들으면 쉬워 보이지만 실내 디자인 일도 되게 복잡하고 맞아.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일본어도 읽을 줄은 모른다고 하셨는데 또 가이드 일도 하셨고 그러니까요. 뭔가 되게 기세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 여정에서. 맞아. 오히려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더 고민이 많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위기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시는 분이니까 진로를 고민하시면서도 잘 찾아서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사실 진로라는 게 계속해서 고민을 영원히 하게 되지 않을까, 눈 감는 순간까지도. 근데 요즘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뭐 40대라고 얘기하셨지만 네. 요즘은 70대 이럴 때도 진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고 옛날 같은 개념이 이제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또 이거 녹음하기 전에 약간 오프 더 레코드로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와,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어떻게 사는 걸 내가 선호할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요즘은 오히려 진로를 이렇게 정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보다 평생 진로 탐색을 하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멘탈리티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뭔가 내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일을 하게 돼서 내가 꿈을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네.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또 새로운 방면에 끌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고 네. 또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점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 거친 파도 속에서 맞아. 이렇게 둥실둥실 잘 떠다니면서 또 원하는 방향으로 헤엄쳐 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맞아, 진짜 그 그래요. 누가 자신의 선택에 그리고 직업이나 이런 거에 한 점 흔들림 없이 자신을 갖고 진짜 살겠어요. 맞아요. 네. 제가 저번에 동구밭 흑역사 특집 때 짐송님이랑 녹음했을 때 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밀림야왕이 워낙에 편집하는데 시일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가계부를 매일 쓰겠다 같은 소리를 했더라고요. 깔깔 웃으면서 이제 7월이니까 7월부터라도 쓰겠습니다 라고 네. 했는데 지금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 내일부터 쓰면 됩니다. 맞습니다. 10월부터.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써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저도 예전에 회원이랑 얘기하다가 그랬나? 뭐 하여튼 얘기하다가 지출하는 거를 한번 싹 적어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만큼 돈을 쓰는 게 줄일 수 있나 없나를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둘 다 프리랜서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퀄리티의 삶을 살고 싶냐를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기고만 쭉쭉쭉쭉 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뭐 광고 같은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그래서 뭘 하고 싶지?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이거에 꽂혔었다면은 지금은 나는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싶고 그러려면 하루에 4시간을 얼마를 쓰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추려면 지출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 곁에 살고 싶은가에 맞춰서 진로를 설정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성취나 목표로 삼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맞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내 삶을 위한 어떤 경로이자 수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해야 거기에 동반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뭐 목표들 이런 것들도 좀 더 뚜렷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재아 언니랑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언니한테도 물어보고 언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어디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요즘에 재아 언니랑 준 언니랑 되게 많이 해요. 언니들이랑. 그래서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래도 20, 30, 40대까지는 뭐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데 다들 어떤 그런 그림을 위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사는 거를 뭐 나 혼자 산다나 다큐 3일로 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뭐를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삶을 좀 많이 묘사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나는 뭘 제일 잘할까, 뭘 좋아할까 에서 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연은 멍구 엄마님 사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락골에 대한 분노, 일에 대한 고민, 가족에 대한 고민, 돈에 대한 고민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가지가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답도 없는 고민이라서 말하기도 애매하네요. 그래서 개와 관련된 고민을 적어봅니다. 개와 관련된 고민도 딱히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써봐요. 지금 느낌표가 네. 거의 이제 그 단어별로 네.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좀 강력한 사연입니다. 일단 저희 집 반려견 멍구! 여기에도 지금 느낌표가 있는데 멍구! 멍구는 음식에 집착이 있습니다. 늘 음식에 환장하고 주위에 음식이 있으면 다 먹으려고 해요. 못하게 하면 어떻게든 먹으려고 조그만 머리를 굴려요. 집에서는 그래도 안 된다고 하고 앉으라고 하고 자리로 가라고 한 다음에 기다리게 하고 나중에 간식을 주면 말을 들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통제가 힘들어요. 오. 잘 걷다가도 뜬금없이 도넛을 든 중학생 앞에 앉아서 손을 주기도 하고 귀여워. 귀여워. 새에게 뻥튀기를 뿌려주는 어르신에게 뛰어가서 나도 비둘기다. 뻥튀기 달라고 다리에 매달리고 점프하고 길냥이 밥자리에 뛰어가서 길냥이 밥을 먹고 우당탕탕의 연속입니다. 네. 매번 아주 재빨라서 말릴 틈도 없어요. 안 된다고 해도 안 들어요. 못 들은 척합니다. 저런. 아무래도 멍구의 자제력과 인내심을 기르는 교육을 좀 더 해야 할 텐데 갈 길이 너무 머네요. 흑흑 어느 세월에 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임시보호 중인 코코. 얘는 3달 정도 임시보호를 했고 해외 입양을 홍보 중인데 입양 신청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올해 안에는 입양 갈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어서 좋은 집에 입양 가면 좋겠는데 답답합니다. 흑흑. 비욘세를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약간 이제 육아의 어떤 한탄, 네. 애환 이런 것들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투나 이런 데서 네. 지금 많이 참고 있다. 네. 뭐 분출하듯이 힘찬 사연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분의 고민을 봤을 때 네. 굉장히 좀 깊이 있는 고민이면서 굉장히 좀 얄팍한 고민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좀 깊이 있는 고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숨겨진 코드를 발견했어요. 이분이 설마 정원이랑 어떤 행동 패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거의 MBTI로 치면은 이 멍구라는 친구는 E인 것 같고 정원이는 I인 것 같고 이런 게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저한테 보내도 제가 아는 게 없다는 거를 알았을 텐데 이걸 왜 보냈을까? 이 사연의 포인트는 임시보호 중인 코코라고 봅니다. 오.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 있다. 지금 사연을 보내는 척하면서 입양 홍보를 희망하고 있어요. 이 플랫폼에 굉장히 반려견을 좋아하는 분들이 네. 워낙에 좀 많이 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 요걸 좀 약간 노림수가 있다. 요거는. 코코를.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노렸다는 점에서 숨겨놨다는 점에서 좀 깊이 있는 사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동시에 얄팍한 사연이라고 한 거는 수법이 아주 얄팍하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게 사실 네. 멍구가 바깥에서 자꾸 비둘기인 척하고 뻥튀기 던지는 분한테 달려가고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멍구가 먹는 거에 이제 집착을 하고 그리고 특히 바깥에서 이런 먹는 거를 막 이렇게 갈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심에 대한 갈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이것도 지금 임시보호하고 있는 친구가 가고 다시 외동이 되면 또 안정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멍구는 약간 본투비 먹성 좋은 강아지인 것 같긴 한데. 그렇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럼 이거는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아마 이 친구 같아요. 닭장에서 발견됐던 가족 찾는 꼬꼬 이 계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CUTE 큐트 _ 꼬꼬 KKO 하면은 닭장 나온 쿨가이 젠틀 아기 강아지 꼬꼬라는 제가 요거는 그 나가기 전에 네.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렇네요. 네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고민을 조금 도와드릴 방법이 그거밖에 없지 않나 해줄 수 있는 거라는 게 네. 그래서 가족 찾는 꼬꼬 계정을 여러분 한 번씩 봐주시고 해외 입양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소문을 많이 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저번 주에 올리브 얘기도 나왔지만 이 임시보호 가족의 고민이라는 게
사실 입양을 못 가는 것만큼 가장 큰 관심사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아무데나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홍보를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굉장히 귀여운 우리 백구 귀염둥이입니다. 아유 활짝 웃는 사진도 많네요. 그러니까요. 엄청 밝고 성격도 되게 밝아 보이고 눈이 너무 예쁘네요. 귀도 아주 쫑긋한 것이 귀 건강도 좋을 것이다. 통풍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캔넬 교육하고 막 이런 사진들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에서 이 어떤 명랑함, 장난기 이런 네. 것들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귀염둥이 꼬꼬를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민 사연이지만 멍구의 먹성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나 꼬꼬에 대한 고민은 같이 좀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멍구의 먹성도 이제 외동이 되면은 또 네. 나눠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타고난 성격도 있어서 네. 저희 본가에서 키우는 네. 또 제가 몇 년 서울에서 키웠던 우리 아콩이 같은 경우에도 먹성이 너무 좋고 자꾸 이제 음식에 침투하고 이래가지고 어떨 때는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감을 통째로 삼켜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제가 알기로 그 아콩이가 감을 삼킬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감을 삼켜서 그 작은 감씨 말티즈가. 때문에 이제 병원 가가지고 감씨 빼는데 뭐 엄마가 막 수십만 원이 깨졌다 이런 얘기를 세상에. 하면서 그런 사고를 치기도 하고 이제 이제 베란다에 끓여놓은 추어탕을 또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저 작은 아이가 저 매운 추어탕을 어떻게 먹었을까? 그 하얀 강아지가 또 그러니까요. 입이, 예. 네. 또 저희 아콩이 같은 경우에는 전설의 그 비빔국수 양념장 얼굴에 묻은 그 시뻘건 개가 된 사건이 있거든요. 어떡해. 비빔국수 양념장을 저희가 담았던 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네, 그 네, 쓰레기통을 다 뒤진 거예요. 저희가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걔가 저희를 보고 막 반가워하는데 언니가 비명을 질러서 보니까 하얀 강아지인데 온 얼굴이 빨간색인 거예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얼마나 놀랬는지. 근데 그런 식으로 식탐이 있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맞아. 네, 식탐이 있고 그 아콩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밀국수를 이렇게 상위에 올려놓고 굉장히 양념장을 지금 메뉴가 가지러 갔을 다채로워요. 때 그 점프를 해서 그 국수를 입에 타레를 입에 물고 달려가서 그 아이가 달리는 길마다 국수가 이렇게 헨젤과 그레텔처럼 늘어졌던 사건이 있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먹성은 나를 이 찾아줘. 아콩이도 외동견인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렇게 태어난 이상은 유일한 방법은 멍구가 조금 어린 것 같아요. 맞아요. 유일한 맞아요. 방법은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강아지들도 조금은 얌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식욕에 조금 초연해지는데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근데 또 나이가 들면 초연해진다라고 하니까 저는 또 우리 담비 여름이가 생각납니다. 아 나이가 적지 않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정말 장난 아니고 노장은 죽지 않는다. 아 절대 네. 죽지 않고 네. 그리고 또 그 집에는 고양이도 있어서 옛날에 네. 또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양이랑 세트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래놀라 한 봉지를 이제 해치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발로 탁 차서 내리면은 그거를 담비가 팍 뜯어가지고 여름이랑 나눠 먹는 근데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네. 그 집에 또 그 가풍 때문인지 잠시 임시보호를 어떤 비숑 같은 하얀 아이가 왔었는데 그 집은 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김치를 훔쳐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강아지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김치가 네. 굉장히 맵고 그쵸, 마늘이 애들한테 있어서 위험해요. 너무 큰일 네, 나요. 근데 네. 큰일 나는데 이미 발견했을 때는 굉장히 태연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입이 빨개가지고 그럼요. 하얀 강아지가 네. 저희 아콩이도 추어탕을 먹었다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나이의 네.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먹성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내가 한다고 해서 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오늘도 이제 우리 똥개를 했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냥 기특하게 보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건강하다는 지표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강아지들은 특히 나중에 노견이 돼서 아플 때는 식욕으로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안 먹는다고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여름이가 그 안구적출을 할 상황이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작은 이제 수술들을 생각하다가 나중에 나 안 될 것 같다. 여러 번 마취하는 것도 애도 너무 고생이고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결단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제 수술을 대기하는 와중에 이제 하루를 입원을 시켰는데 그 스트레스 받는 입원장에서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 식욕이면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 해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수술을 또 한번 하셔가지고 그걸로 지금 누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적출 안 하고. 근데 그때도 얘가 식욕이 워낙에 좋고 그래서 회복력에 대한 게 조금 다른 강아지랑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일단은 믿고 그렇게 하셨었던 것 같은데 맞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굉장한 식욕과 원장님을 볼 때마다 미친 듯이 짖는 이런 용맹한 모습을 보면서 기력이 아주 좋다. 생에 대한 의지가 엄청나다. 네네네. 굉장히 지금 싸납게 굴고 있다. 너무 괜찮다.
해가지고 이제 누나를 살렸던 일이 네.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고민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네. 네. 물론 이제 좀 부끄러움은 이제 사연자님의 몫이긴 하고 또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면 산책할 때 이제 뭐 주워 먹을까봐 좀 신경을 써야 되긴 해요. 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고 그리고 이 생에 대한 의지가 넘치는 그러니까.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부끄러우시면 그냥 같이 가서 뻥튀기 주워 먹고 하세요. 그래. 네. 나도 999 하면서. 나도 손 주고 999. 도넛 앞에서 같이 나도 손 주고. 그러니까 도넛을 든 중학생한테 다가가서 다리를 확 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또 가가지고 손을 주는 어떤 제스처. 그럼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가 잘하면 뭔가 줄 거라는 기대.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평화주의적인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아이 너무 귀엽습니다. 고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처럼 고민이 아닙니다. 다시 뽀뽀가 미끄럼틀 타고. 2병이나 빨리 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뭐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우리 삐끼삐끼님의 사연을 삐끼삐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삐끼삐끼 원곡이 JTL 노래래요. 혼세님과 진송님 JTL 아시죠? 라고 그쵸. 하는데 모를 수가 없죠. 네. 저희가 또 이 JTL에 각각 J와 T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렇습니다.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삐끼삐끼 원곡이 이제 저희 토니 오빠가 자작곡 단독 작곡을 했던 네. 곡이어가지고 네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럼요. 이제 네. 그 곡을 이제 새롭게 편곡을 해가지고 그 기아 타이거즈의 아웃송으로 유명해졌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여러모로 분위기가 좋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1위도 했고 잠시 갑자기 멈칫하는. 저의 눈에서 총기가 빠져나가는 순간을 보셨겠죠. 저희 NC 다이노스 네. 제가 지난번에 야구 이야기 비욘세에 와서 힘차게 했을 때 당시 리그 2위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리그 1위부터 10위까지 다 한 번씩 경험해보는 이번 시즌 다른 구단은 해보지 못한 기록을 세우고 지금 현재 9위로 마무리해서 똥꼬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살려도 돼요? 웃긴데. 네, 살리세요. 네, 아주 엉망진창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네. 나도 이 야구의 열기에 끼고 싶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왜 NC 다이노스를 한번 잡아볼 만하냐. 네. 돌잡이처럼. 그랬더니 굉장히 꾸준하게 빵빵 잘 친다. 네. 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럼요. 네. 그나마 이제 정체성이라고는 신생 명문 구단 정도로 그쵸. 좀 내세웠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공부도 못하는 자식이 되어버려가지고 우리 삼촌이야. 네. 야구는 자식과 같은 거다. 공부 못한다고 버릴 수 없다. 라고 했지만 저는 지금 그 골방에 가둬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계도 안 보고 지금 저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NC 다이노스를 엄청나게 홍보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근황처럼 요즘에는 뭐 NC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해산해라고 했어요. 이 도롱뇽 자식들아. 해산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다치지만 말고 이번 시즌 잘해봅시다 했는데 이번에 저희 부상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줄이타를 해가지고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번 시즌에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팀의 어떤 축제 이런 걸 보면서 그래 행복할 사람들은 행복하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산 사람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 흥참동 member들 최대한 가을야구에 많이 가주길 바란다. 이러면서 우리 그게 뭐야? 그게 뭐야? 흥행참패 동맹이라고 비교적 인기가 없는 구단들을 이제 흥참동이라고 하는데 이 흥참동이 가을야구에만 가면 관중동원에 가을야구에 관중동원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발언에 이제 화가 난 거죠. 그 구단 팬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동맹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흥참동만으로 꾸려진 가을야구를 만들어서 그 자식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이름만 들었을 야망을 이름만 들었을 때는 저 그거 생각했고 약간 배홍동 쫄면 같은 조합이다. 저게 뭐야 그랬는데 흥참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혹시 그 가입한 멤버를 어느 구단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신생 구단인 저희와 신생 구단인 KT 위즈 그리고 그 수원? SSG 랜더스 SSG 랜더스 그리고 우리 키움 히어로즈 이렇게 네네네. 이제 흥참동으로서 좀 말을 지금 굉장히 고르고 있습니다. 인기에 따른 어떤 차별과 중계에서의 편파 이런 것에 슬픔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슬픈 사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팅 하시고 가을 야구에 간다면 저는 언제나 흥참동의 편이다.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인기 너무 많습니다. 맞아. 비록 이제 경상도 야구 대장으로서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가을 야구에 진출을 했지만 저는 흥참동의 의리로
이게 약간 그런 걸까요? 어떤 그 음원 총공 서로서로 도와주고 네. 스윙 돌려주고 이런 그럼요. 아름다운 모습. 네. 어제도 제가 그 삼성 팬분이랑 한화 팬분이랑 셋이서 네. 술을 먹는데 네. 중간부터 굉장히 좀 격해지는 분위기예요. 삼성 그러면 안 돼. 이번에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한화 팬분이 이제 대전 토박이시고 네. 디피님 말고 또 다른 대전 출신의 친한 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막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듣는데 또 약간 눈물이 나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류현진이 그때 미국 가가지고 막 몇 억 정도로 협상을 한다 이런 소식을 새벽 4시에 받았을 때 우리 구단에 있었던 애가 미국에 가서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엄청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 배우자분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 있냐. 그래서 일단은 다 달랜 다음에 말해봐라. 울지 말고 이제 울 만큼 울었으면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현진이가 뭐 얼마를 받게 됐대라고 해가지고 아내분이 이거 뭐 우승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잠시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저거만큼 퓨어한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그만큼 두피의 열도 오를 일이 많은 취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오늘 사연을 보내지 않아서 동구바 샴푸바를 받을 기회를 잡지 못한 그렇죠. 야구 팬분들 네. 특히나 네. 동구바 샴푸바를 구비하셔서 머리에 열도 좀 내리시고 네.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네. 달아나는 머리도 잡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10월 4일부터 10월 13일 사이에 열심히 제품을 담으신 다음에 결제창에서 한 줌단 머리 한 줌 지켜를 네. 띄어쓰기 없이 넣어주시면은 야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 팬분들은 사실 전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네. 구단에서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럼요. 이럴 때가 있는데 어쨌든 머리라도 좀 지키시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각 구단에서 동구바 샴푸바를 네. 관객들에게 제공하시길 해야 바랍니다. 됩니다. 좌석에 하나씩 놔둬야 됩니다. 네. 삐끼삐끼님 사연 첫 줄을 한번 읽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미안합니다. 삐끼삐끼님은 지금 본인의 사연이 나와서 설레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 좀 지치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탈모가 올 수 있어요. 누우셨을 텐데 누운 채로 들어주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혼세님, 짐송님. 오늘 출근길 지하철에서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분이 갑자기 발작 증세를 일으키시는 걸 봤어요. 처음 겪는 상황이라 놀랐는데 지하철에 타고 계신 분 중에 능숙한 분이 계셔서 눕히고 안정시키고 119에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곧 내릴 때가 되어서 이후 상황까지는 못 봤지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출근길이라 또 그분이 너무 직장인 출근 복장인 출근 시간대라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상을 검색해보니 뇌전증인 듯 했어요. 환자의 입장, 동료의 입장,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며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자칫 혐오의 이야기가 될까봐 생각만 하던 중 비욘세에서 머리 쥐어뜯게 만드는 고민 사연을 받고 있어서 보내봐요. 사실 어떠한 질병이 있거나 100% 건강한 상태가 아니어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은 1인당 150% 이상의 업무 강도로 일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내가 발작 증상이 있는 환자라면 직장 생활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솔직하게 쓰고 입사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쓰면 입사가 안 되지 않을까?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되는 것 같긴 한데 숨겼다가 혹시라도 업무 시간에 발작 증상이 일어난다면 하고 고민될 것 같아요. 만약 동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그게 반복된다면 동구밭이 매출이 증가할수록 발달 장애인을 더 고용한다고 들었는데 동구밭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져서 겸사겸사 사연 보내봅니다. 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공감되는 사연이에요. 예전에 제님이랑도 맞아.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었고 제님이 관련된 그 칼럼도 쓰셨었고 맞아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저는 제님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이런 문제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도요. 네. 제님은 이제 방송에서 들어보셔서 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친구로서 이제 암 환자로서 아픈 몸으로 일할 권리와 아픈 몸으로 잘 살아갈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또 같이 나눠주신 분인데요. 재작년에 결국에는 투병 중에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 제님이 남겨주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 이런 맞아요.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제님과 같이 함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특히나 효율을 되게 중시하고 조금이라도 좀 지연되거나 전체적인 그 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고 근데 그 계획이나 플랜이라는 것이
100% 건강한 몸 그리고 한치의 어떤 오차나 변수가 없는 몸이나 상황을 만들어 놓고 플랜을 짜고 맞아요. 거기에서 이탈하거나 지연이 생기는 사람들을 굉장히 잡돌이하고 좀 괴롭히는 방식으로 효율을 뽑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몸이 좀 아프거나 건강 상태가 어떤 표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즉각 자활 능력 같은 것들을 빼앗기고 일터에서 쫓겨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분들도 머리로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또 너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과중한 업무가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한테 그 일이 닥치면은 또 본능적으로 좀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저도 이제 살면서 나의 몸이라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 변수도 발생하고 그리고 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몸 그러니까 절대로 갑자기 아프거나 하지 않고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를 조금씩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게 정말 너무 맞는 말인 게 우리나라는 1인당 150% 이상의 업무 강도로 일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1인당 150% 이상의 업무 강도로 일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건강한 몸에게만 풀타임의 업무를 주는 방식으로 고용시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쳐내고 나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질병을 떠나서라도 뭐 경력 단절이 될 수도 있고 출산을 하거나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정신 건강의 문제로 좀 쉬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이 가진 특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에 4시간만 일할 수 있다거나 뭐 몇 시간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력들을 다 탈락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이 시장을 굴리다 보면 결국 150%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 팀 안에서 누군가 인력 충원을 해야 했을 때 또 150%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만 되니까 변수가 없을 몸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던 대로 시니어 바리스타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되게 뒤늦게 도전해가지고 지금 시 관련된 그런 카페에서 하고 있어요. 시니어 바리스타로. 이제 시작하셨구나. 일을 너무 멋있다. 꽤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조건이 시프트를 짜는 거에 따라서 네. 일하는 요일이나 이거는 캘린더에서 매번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네. 하루에 3시간을 일한단 말이에요. 그 3시간을 일해서 계속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 네. 카페는. 그러니까 그게 그 카페의 룰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원 3시간씩만 일하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맨날 요즘 카페 알바들 너무 뭐 빨리 그만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엄마도 인생에서 되게 큰 어떤 활력 같은 것도 찾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계속 교대를 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랑 협업을 하다 보니까 집에도 막 이런 자료 같은 거 가져와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서 맞아 저렇게도 사람이 일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3시간씩만 일을 해서 조금씩 일을 하면은 풀타임을 일할 수 있는 그 인력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람 하나를 고용했을 때는 너무 이 사람을 정말 막 엄청 등골을 뽑아먹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고용할 때도 그런 걸 너무 상상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뇌전증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고 갑자기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걸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건데 직장이 그런 걸 갖춰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임신해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이 회사의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그 임신한 직원을 미워하게 만드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요 사연도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그 최적의 형태의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이라는 게 너무너무 소수한테만 맞아요. 일시적인 상황에 잠깐 머물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한 몸이라던가 아니면 하다가 또 다칠 수도 있고 또 이 노동 과정에서 다칠 수도 있고 조건은 되게 많이 변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처할 수 없게 시스템이 너무 빡빡하게 짜여 있으니까 더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자활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시설로 보내던가 해서 사회에서 안 보이게 치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악순환을 불러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일본에 약간 히키코모리들이 이제 잠깐씩 일하러 나오는 카페가 있는데 그것 아마 국가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던데 히키코모리 청년들이 나와서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 큼 일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 와서 한 30분만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집에.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30분 일을 하는 것도 되게 큰 도전이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잖아요. 예, 처음부터 누구나 이제 9 to 6로 맞아요. 늦지 않게 심지어 9시에 일하려면 훨씬 더 일찍부터 와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문제적으로 짜여 있는데 왜 이 문제적인 거에 딱 맞지 않는 몸들을 죄인 취급하고 비정상 취급하는가 이런 것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하죠. 예전에 지자체 기관에서 하는 창업 관련된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비욘세도 사업자고 이러니까 알아놓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갔는데 거기에 연사로 오셨던 분이 같은 반에 있는 분 중에서 이제 장애인 고용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연사로 오신 분이 그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정말 너무너무 선량한 말투로 아 그렇게 좋은 취지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자기 아는 분도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걸 안 시키려고 그냥 빵 포장하는 걸 시켰는데 애들이 중간부터 빵을 막 먹더라.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다른 걸 시켰더니 뭐 누가 손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장애인 고용의 문제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분이 얘기한 예시는 무조건 저는 사측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라는 게 스펙트럼이 정말 넓고 하다못해 저도 뭐 약간 눈 같은데 외사시가 있고 이런 것도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업무할 때 불편함이 있으려면 있는 그 업무 종류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른데 이걸 무턱대고 아 장애인을 고용해야지라고 하고 그 장애의 종류나 업무 강도나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를 해놓고 그걸 나중에 이제 연사라고 나와가지고 아 장애인 고용하려고 했다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게 장애 혐오를 조장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났지만 고용을 하기로 해놓고 어떻게 고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좀 이해도 없었던 사실 거기서 했어야 되는 일은 아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아 이래서 이 사람들 안 되겠어 비장애인만 써야겠어로 결론이 도달하는 게 너무 게으른 거잖아요. 그때도 보면서 제님이 썼던 글이 생각이 이제 나면서 이 사회는 정말 저걸 뜯어고치지 않으면은 뭐 최저시급이 너무 어떻네 뭐 요즘 애들은 너무 그만두네 하는 것도 너무 정말 뭐 아니면 도식의 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고민 사연인데 저희가 어떻게 해결이라든가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하는 거에서는 사실 저 뾰족한 답을 못 찾았지만 이 얘기를 방송에서 같이 해보는 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바리스타로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일이라는 게 사실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자활이랑도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래서 사실 노인들의 공공근로 같은 것도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맞춰서 일자리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또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맞아요. 사람들의 조건에 비해서 노동 조건이라는 건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게 점점 더 요즘에 이렇게 맞아요. 문제로 불거지고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구바테 같은 경우도 아마 뭐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고 운영 방식이 있고 또 기존의 운영과는 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동구바테 제품을 쓰고 또 그게 또 발달 장애인 고용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할 수 있다면은 여러모로 좋은 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사람들이 뭔가 뭐 호의나 시혜가 아니라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몸 역시 일할 권리가 있다는 거를 같이 좀 공유하는 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얘기를 보니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계신 분들 중에 능숙한 분이 계셔서 눕히고 안정시키고 119에 신고를 했다. 이걸 보고 나니까 제가
제가 지하철을 탔을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알아놔야 되겠다. 뇌전증 증상이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응급조치 같은 것들도 좀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네,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분에게도 동구밭 블루밍 퍼퓸 샴푸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익명의 한 줌이요 하면서 익줌이 가지가지들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사회적으로 줌이 붙으면 다른 의미로 많이 쓰는데 한줌단에서는 이렇게 나 고민 생각났다. 죄송해요. 익줌이 다들 자꾸 한 줄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이것이 비욘세다. 아니 제가 그저께란다. 저저번 주도 그저께래. 저저번 주에 그 마녀들의 카니발 그 영화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 마녀들의 카니발 10월 4일에 GV가 있는데 여러분 다 신청하셨는지요? 네네. 비욘세님이 오시나요? 네, 제가 오는 그 GV가 있는데 제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공지해 놓을게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나오셨던 그 활동가분 인터뷰 중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소모임을 만들려고 했다가 여자들이 이런 큰일 하는데 무슨 소모임이야? 대모임이지. 라고 했다는 거죠. 저 말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제가 비욘세를 한 줌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이게 너무 초기에 약간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당시에 스페인 책방 언급하면 스페인 책방 문 열면서 안녕하세요 비욘세 듣고 왔다 그러고 막 서울앤서울 가서도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에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뻘뻘거리고 돌아다닌다 해서 그때부터 한 줌이라고 제가 농담으로 했다가 이제 청취자분이 그냥 거기에 단을 붙여서 한 줌단이라고 한번 사연 내서 언급을 하신 다음에 한 줌단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한 줌단이 이런 멸칭인지 몰랐어. 아이돌 월드나 이런 데서 한 줌단이라고 얘기하면은 야 쟤네 팬덤 한 줌단이잖아. 약간 이렇게 쓰인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매진되고 했을 때도 그 한 줌단 선생님들이 한 줌인데 저걸 저렇게 작은 데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팟캐스트 하면서 너 팟캐스트 한다며? 그러면 너 그런 청취자도 유튜버처럼 구독자 애칭이 있냐? 그래가지고 한 줌단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그런 약간 좀 후려치는 듯한 부정적인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는 근데 이게 그렇게 쓰이는 줄을 몰랐고 나는 그냥 한 줌밖에 안 되는 대로 말했는데 그 한 줌 단이 결합해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너무 나 스스로의 청취자 모임을 내가 그런 멸칭을 붙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미 되게 재미있게 잘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꾸자고 하는 것도 사실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모임이니까 그걸 제가 바꾸자고 하는 것도 약간 월권인데 근데 그렇다고 한 줌단 얘기할 때마다 주변에서 뭐 한 줌단 이러면서 듣는 분들 많지 않아?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스스로 이 모임을 폄하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대모임 얘기를 듣고 저런 배포가 나도 있었어야 되는데 약간 처음에 이런 의식이 저한테 좀 있었다면은 좀 더 간지나는 네이밍을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고민을 사실 최근에 좀 하긴 했죠. 약간 이름을 좀 바꾸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가요? 근데 어쨌든 한 줌단만큼 비욘세를 하면서 많이 불렀던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모를 받아볼까 생각을 했다가도 공모를 받는 것도 바꾸고 싶은 것처럼 보여서 이미 이 명칭을 잘 쓰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섭섭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5년째 5년째. 곧 5년이 되는 고민. 짐송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언어의 사회적 약속과 그래. 그 집단들 안에서 통용되는 어떤 전유의 사례. 그러니까 이 의미를 부정적인 원래 의미를 자기들이 굉장히 다른 의미로 뒤집어서 잘 사용하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왜 빠순이도 그 팬걸 당사자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쓰면서 예전의 멸칭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한줌단이라는 말이 딱 들었을 때는 쟤네가 세력이 작다라고 해서 한줌단의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써서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 외부인들보다 중요한 거는 청취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제 5년도 됐고 약간 시즌2처럼 우리 한번 바꿔보자.
하이라이트가 된 비스트처럼 그건 계약 때문에 그렇게 돼. 그건 상표권에 이슈가 있어서. 아니면은 GS25가 된 GS가 된 뭐 9LG 네. 그것처럼 수많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또 CU가 나오고 아주 복잡한 그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한 줌단을 1기의 이름으로 두고 네. 2기의 명칭은 한번 리뉴얼을 해보자. 약간 리뉴얼의 느낌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난 한 줌단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모든 것이 네. 응원봉도 뉴 버전이 나오면 네. 구 버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쵸, 그쵸. 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또 그 가수 태양 씨 응원봉 이름이 여러봉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네. 사실 이게 부르기 나름인데 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봤을 때 그럼 너도 막 팬클럽 같은 막 그런 거 있어? 했을 때 한 줌단이야 이랬더니 뭘 또 그렇게 얘기해 약간 이런 그런 어떤 리액션이나 그 에고 서치를 했을 때 네. 한 줌단으로 했을 때 찾아볼 방법이 없는 그렇죠. 온갖 부정적인 뉘앙스가 네. 많이 나오죠. 다 약간 자기네 팬덤을 축소하고 까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어떤 그 대모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런 배포가 있어야 되는데 한 줌 한 줌 제가 막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청취자 모임에 대한 어떤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였어요. 나는 고정된 청취자 모임이 있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맷님도 맷집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누군가를 부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 줌밖에 안 된다. 이거 누가 듣지? 그 얘기를 맨날 저희끼리 할 때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파생된 이름이 이렇게 오피셜이 되고 나니까 근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안 그래도 여성 창작자가 하는 콘텐츠가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를 사람들이 좀 약간 축소하고 작게 보는데 그래가지고 그 고민을 되게 잔잔하게 하고는 있어요. 한 줌단과 대비되는 단어들. 대군. 극단적이야. 극단적. 바로 군대로 가야 돼. 10만 양병. 이내 전술. 이내 전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다. 네. 네. 그 의견이 궁금하고 또 어쨌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그럼요.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혼세님의 결정도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소통의 측면에서 네. 또 지금까지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면서 한 줌단 불러왔지만 네. 또 다른 이름으로도 네. 우리가 이 친밀감을 잘 유지하면서 조금 더 외부적으로도 긍정적인 표현들을 이분들한테 붙여주고 싶다. 네네네. 좀 겉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분들한테 씌워지는 게 싫다. 이런 의사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브랜드랑 얘기하거나 뭐 미팅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네. 저희 한 줌단이라고 할 때 되게 여기는 작은 팟캐스트처럼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내가 나를 겸손하게 부를 때는 괜찮은데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너무 덕질을 많이 해보니까 팬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끼리 이걸 되게 재미있게 잘 갖고 놀고 있는데 고민을 하는 것 자체도 누군가는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뭐가 좋을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의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그거야말로 머리가 빠지도록 동구밭 블루밍 퍼퓸 샴푸바를 제가 꾸준하게 쓰면서 네. 하나하나 정말 진지하게 읽어보겠다. 네.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머리가 빠지려는 고민과 빠지는 걸 막으려는 샴푸바의 대결. 누가 이길지는 한 달 뒤에 선생님 정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욘세닷컴이나 behonestgmail.com으로 요것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드디어 이제 읽어볼까요? 우리 익주미 선생님이 익명의 한 줌에서 시작했는데 네. 여기서 줌이라는 것이 굉장히 약간 좀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다 해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겠죠. 네. 오늘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토크. 맞습니다. 네. 짐송님이 언급하셨던 줌은 그거 아닌가요? 옛날에 아이돌 팬이 뭘 올렸는데 줌내나 사회적으로 이제 아줌마를 멸칭으로 쓸 때 이제 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줬죠. 너무 좋아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아이돌에 대해서 걱정하는 글을 올렸는데 말을 되게 험하게 하는 커뮤니티 특성상 그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줌내 난다라는 멸칭을 누가 썼더니 그 원글 분이 되게 다정하게 멤버를 걱정하는 글을 썼는데 그런 공격적인 댓글이 달리는 순간 느껴 씨발 이렇게
너무 좋아. 어. 너무 느껴. 좋아요. 네가 이거를 부정적으로 하든 말든 나는 쫄지 않는다. 그쵸. 네가 나를 아줌마 같다고 후려치든 말든 나한테 냄새가 나? 느껴. 이게 너무 멋진 기계라고 생각해서. 죽는다? 그렇다면 take it.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켜. 저희 어떤 태도 이야기를 하면서 네. 누군가 이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나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공격을 멸칭으로 할 때 나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할 게 아니라 느껴. 이렇게 이제 나를 한껏 이제 과시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네가 나를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어쩔 건데. 약간 이런 기계 중요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제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쨌든 한줌단의 줌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짐송님. 익명의 한줌입니다. 제 고민은 일단 탈모이기도 하고요. 아이고, 자 샴푸바 드립니다. 네, 샴푸바 확보하셨고요. 탈모만큼 저를 괴롭게 하는 고민이 있어 사연 보내요. 저는 이혼세입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닉네임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은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저는 정기적으로 면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후 다시 일을 시작하며 몇 년 동안 입사 면접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이혼을 알리면 왜 이혼했냐, 사유가 뭔지 물어봐도 되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질문이 너무 웃겨. 사유가 뭔지 물어봐도 되냐. 이건 물어본 건가요? 안 물어본 건가요? 물어봤지만 무례하단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가끔 친구가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안 돼. 야, 약간 이런데요. 어쨌든 사유가 뭔지 물어봐도 되냐, 이제 일할 수 있겠냐, 아이는 왜 네가 안 키우냐, 여자한테만 물어보겠죠. 네. 요즘 병원에서 그렇게 이혼 쉽게 법원에서. 해주냐. 요즘 이런 말하는 새끼들 병이야라는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네. 요즘 법원에서 그렇게 이혼 쉽게 해주냐, 이런 걸 물어봐? 그러니까 쉽게 했는지 아닌지 지가 어떻게 안다고? 쉽게 해주냐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물론 그렇냐며 제 상황에 아무 얘기를 안 한 분들도 있었죠. 지금 입사한 회사는 아직 1년 정도 됐고요. 면접 시 결혼 여부를 물어보길래 이혼했다고 말씀드렸고, 아이를 물어보길래 저도 모르게 없다고 해버렸어요. 그러곤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문득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가 없다고 말한 게요. 저는 솔직히 등본에도 혼자 나오니까 면접 때 그냥 미혼, 비혼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일은 괜찮은데 근무 중에도 항상 이혼과 아이 문제로 직장 동료, 상사들이 말로 힘들게 했던 기억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 직장 면접에서는 무의식이 방어했나 싶기도 하네요. 제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앞으로도 저는 이식 시에 이혼과 아이 유무를 꼭 알려야 할까요? 결혼과 이혼, 아이의 유무가 제 업무에는 단 한 번도 영향을 끼친 적이 없거든요. 혼세님과 짐송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욘세를 만나고 나서 혼자 사는 삶에 더 힘을 많이 얻었어요. 공개방송에서 북토크에서도 만났지만 또 보고 싶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도 사랑하고요. 네. 짐송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실 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취직할 때 업무 여부와는 중요하지 않은 사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물론 이제 결혼 여부를 임신이랑 연결해서 향후 뭐 1, 2년 사이에 업무에 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긴 한데 꼭 그런 게 아니라면은 사실 이 사람이 미혼인지 기혼인지가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쵸. 그리고 이거 일부 국가에서는 물어볼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발령을 할 때 뭐 미혼자들이 기혼자들보다 더 멀리 발령 나는 순서가 빨리 돌아오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승진할 때도 기혼자들이 더 승진에 유리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차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왜 골랐냐면 비욘세에 나왔던 솜사탕 엄마 있잖아요. 네. 그 초등학교 4학년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는 이제 이혼한 친구가 나왔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회사에 이혼 사실을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랑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맥락의 이제 고민인 건데 저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 미디어에서도 누가 봐도 사람을 거의 막 난도질을 해놓고 국민의 알 권리 같은 얘기를 셀러브리티한테 한다든가. 네. 그래서 요것도 회사에서 그 얘기를 물어볼 때 고지고대로 얘기를 해야 될 의무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괜히 그렇게 대답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딸려오는 어떤 낙인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의 문제보다는 아까 그 고용에 대한 얘기처럼 그걸 터놓고 얘기할 환경이 주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기도 모르게 없다고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 당사자한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네. 회사 안에서는 어쨌든 이게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본인의 업무 효율을 생각했을 때 이 정보를 주는 게 불필요하게 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대화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전혀 저는 이게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한 게 마음에 걸리신다는 게 그치. 아마 이제 진정성 여부에서 본인이 마음이 불편한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어떤 정상성이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비껴나 있어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취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측면에서 꼭 진정성을 지킬 수 없는 게 그 사람의 잘못은 맞아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렇게까지 진정성을 내비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분이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보면은. 네. 사실 저는 심지어 그게 진정성인가 싶기도 해요. 오히려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 게 권력이지 않나 너무. 자기가 궁금하다고 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진정성이라고 얘기하면 각자 사람들한테 내가 이 사실에 당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직장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이거를 다 너가 떳떳한데 왜 얘기 못해? 뭐 하다못해 성형수술 유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정체성이나 지향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도 업무랑 직접 연관도 없고 이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되게 불편해서 그것도 약자성에서 오는 건데 그거를 왜 뭐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좀 마음이 아픈 거는 어쨌든 이분도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이거 정기적으로 면접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어차피 해봤자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냥 빤소리 할 거니까 저 아이 없어요라고 단순하게 얘기한 거랑은 좀 다른 맥락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직접 양육을 안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 마음에 쓰이고 뭔가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불필요한 상황을 맞닥뜨릴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업무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조금 자꾸 자기 안에서 이걸 해석하고 스스로 조금 더 자책하고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저는 근데 그게 크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분이 잘못하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마음이 불편하신 거는 진짜 이 처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맞아요. 따라다닐 것 같아서 이런 측면에서는 내가 좀 뻔뻔해지고 좀 그럴 필요는 있다. 맞아요. 예,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특히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일어난 일과 신경 쓰이는 일을 구분해야 된다. 어느 순간에는. 맞아요. 실제로 일어난 일과 그냥 내가 신경 쓰이는 일.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도 한정돼 있고 뭔가 그 신경 쓰이는 일 때문에 결국은 내 업무 환경과 내 삶이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어레인지 되지 않아서 그걸 계속 거슬려 하다가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어떤 기계에 대한 얘기를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해석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맛있는 걸 먹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여자분들이 저 포함해서 자주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잘못한 것과 죄책감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좋은 말을 제가 듣고 저도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끼도록 우리가 또 길러졌고 네. 그래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 내가 잘못한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돌싱글즈를 엄청 재밌게 본단 이번 말이에요. 시즌 되게 재밌어요. 보셨어요? 이번 시즌도 아직 못 이번 봤는데 시즌 꼭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보면서 저도 사실 그런 콘텐츠가 갖고 있는 힘이 그런 거잖아요. 네. 내가 직접
당사자 친구가 없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게 그래서 요즘에 이혼 관련된 콘텐츠가 되게 많이 나오면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 가해지는 시선이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네, 여러모로 근데 조금씩이라도 한 줌씩이라도 사회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개인의 삶 안에서는 일단 내가 마음이 편한 선택을 계속해서 건강한 거를 조금이라도 유지해 나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맛있는 거 하나 더 드시길 바랍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탈모 샴푸 보내드립니다. 향기로운 정수리로 네, 맛있는 거 드시면서 요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마지막으로 짐송님이 하나 읽어볼까요? 네, 새우등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한국에서는 결혼하고 몇 살까지 싸웁니까? 몇 살까지 기력이 있습니까? 굉장히 번역기를 돌린 것 같은 말투로. 네. 한국에서는 몇 살까지 싸울까? 결혼하고 저희 둘 다 결혼을 안 했는데 이런 질문을 여기에다가 보내셨다. 하지만 결혼한 부모님들이랑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쭉쭉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짧고 간단하게 남겨볼까 해요. 저는 혼세님과 동갑내기예요. Yes. 혼자 산 기간도 있지만 현재는 질병 이력과 불안정한 벌이로 내년 혹은 내후년에나 다시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에서 캥거루로 얹혀 지내며 밥값 정도 보태고 있어요. 제 부모는 72세와 65세이신데 혹시 인간이 결혼 후 몇 살까지 싸우는지 아시나요?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싸우는 그들은 여전합니다. 아이고. 재택근무 중 이어폰을 뚫고 들어오는 그들의 고함 소리 때문에 회의 내용이 안 들려요. 눈칫밥은 뭐 평생 먹어서 그렇다 치는데 혹시 사람이 몇 살까지 기력이 있는지 언제까지 자식에게 매일 싸우고 하소연하는지 아시는 분 회사 2개 다니는 기분 대체 언제 해소되나 그만 쓰고 뭐하라 이사해야지 새우등 하트 마지막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갑자기 저희한테 얘기하다가 갑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잡돌이하며 끝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을 요약하면은 한국에서는 결혼하고 몇 살까지 싸웁니까? 인사도 없이 이제 다짜고짜 이제 시작한 다음에 그만 쓰고 뭐하라 새우등 자신에게 심지어 하트 보내면서 이제 응원하면서 끝났는데요. 아, 굉장하네요. 이거는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비슷하신데 지금도 이제 싸우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좀 진짜 진지하게 싸운다기보다는 그 경상도 사람들의 억양과 화법으로 인해서 계속 그 소리 높여서 투닥거리는 거를 좀 하세요. 특히 운전 같은 거 할 때 아버지는 조금 길치고 고집이 너무 세서 항상 내비를 보면서 엉망으로 가시고 엄마가 거기에 속이 터져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저희는 그 차에 탄 지 한 15분 안에 귀에서 피가 나면서 제발 그만하세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돼서 일단 기력이 있는 한은 계속 싸우시고 그 유명한 그 박진영 외할머니인가 할머니인가 썰 아시나요? 몰라요. 라스에서 얘기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되게 할머니 속을 썩이셨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실 때 임종하실 때 옆에서 자식들이 그래도 이제 할아버지 만나시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그 기운 없는 와중에도 가는 곳이 다르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셔서 그는 지옥에 갔겠지만 가는 곳이 천국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셨을 만큼 말하자면은 할아버지가 안 계셔도 네. 마음속으로 싸우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싸움이 끝나는 거는 과연 끝이 있을까? 이건 아까 우리 멍고의 사연과 비슷하게 이것도 생의 의지로 봐야지 않을까? 갑자기 강아지가 다시 나와서 멍구의 식욕처럼 아 맞아요. 부모님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의 어떤 에너지가 아직 남아 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저희 엄마 아빠가 네. 싸우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네. 물론 언성을 높여 싸우진 않지만 네. 이제 자잘하게 싸우는 걸 보면서 정정하시네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가끔은 저렇게 40년 가까이 같이 살면서 음. 저게 저렇게 못 참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야. 오늘 만난 사람처럼 네. 아니 그게 뭐 놀랍나? 늘 그- 저랬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저는 이분이 이제 몇 살까지 싸우냐라고 네. 하니까 제 생각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싸우지 않나요? 그러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안 싸우던 걸 가지고 다 싸우시던데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나이가 들면은 호르몬 문제도 있고 맞아.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잔소리를 전혀 안 하는 타입이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원래 나이가 들면은 또 남자분들이 좀 더 그런 좀 생이 같아지는 면이 있다라고 또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되게 하는 타입이 돼서 투닥거리는 게 더 잦아졌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가장 덜 싸우는 때일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절망적인 진짜로 지금 72세와 65세 아유 많이 남았어요? 지금 빨리 그만 쓰고 모아야 돼요. 이게 과연 고민 상담인지 더 절망 속으로 밀어넣는 것인지. 아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고민 상담이 뭔가 여러분 괜찮아질 거예요. 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고민 상담 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도 이제 저희 심리상담 스님에게 2년간 회초리를 맞고 맨날 얻어 터지고 네. 울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음. 지금 집에 계시는 목표만 생각하세요. 아 맞아. 부모님이 싸우시는 게 음. 진짜 사실 저도 소음에 좀 민감한 사람으로서 되게 괴롭거든요. 맞아. 되게 괴로운데 세상에 이제 공짜는 없다는 그 피 같은 진리 때문에 그럼에도 거기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기 이제 그분 봐야죠. 네 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 어릴 때부터 계속 싸웠으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그냥 나이 들어가는 엄마 아빠가 투닥거리는 거를 약간 웃기게 얘기하긴 했지만 정말 큰 트라우마도 사실은 있고 맞아요. 견디기 어렵고 이럴 때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질문 자체가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몇 살까지 싸웁니까? 네 영원히 싸운다. 계속 점점 싸운다. 더 많이 싸울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항상 일할 때 칼럼이든 뭐 방송이든 뭐든 간에 정말 이걸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 제가 버는 돈을 일할 계산을 합니다. 아 오늘 일당이구나 이게. 내가 고통받는 오늘 이거 견디면 얼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겨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 월세 이슈 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나아질 거다라는 얘기보다는 나아질 일은 사실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빨리 돈을 모아야 된다. 그들이 싸울 때마다 돈이 적립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내가 원래 냈어야 되는 돈이 이 집에 음. 들어옴으로써 아껴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싸우면 10만 원. 네, 약간 덕질 적금처럼 맞습니다. 짧게 싸우면 5만 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막 내 정신 상태를 너무 갉아먹을 정도로 얘기를 하면 해결을 해야죠. 네. 얘기해서 이거 진짜 이렇게 하지 마라. 맞아.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왜 저래 정도의 강도라면은 오늘은 저게 전기세구나. 월세구나. 네. 생각을 하면서 정정하시구나. 정정하시다. 아직 서로에 대해서 기대가 많으시구나. 맞아요. 사랑하시는구나.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짐성님도 그렇고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나는 친구들이 나한테 섭섭하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 화내지 않는 게 제일 걱정이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방송 시작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서로 멱살을 붙들고 너 내가 헛소리하면 반드시 뺨을 쳐주기로 해. 그 얘기를 저희는 꼭 말해줘라. 오늘도 했거든요. 꼭 때려줘야 돼. 날 포기하지 말아줘.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맞습니다.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힘드실 때는 그래도 약간 재택근무가 아니라 지금 그래도 집에 계시면서 세이브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작업실 같은 거를 잠깐 얻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드네요. 공유 오피스 같은 데라도. 네. 네. 질병 이력이랑 불안정한 벌이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스스로 좀 잘 돌보시면서 네. 방법을 요리조리 한번 찾아보시면 맞아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어쨌든 듭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라고 네. 해결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지막에 잘 써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신속한 네. 기간 안에 다시 본인이 좋아하던 1인 가구의 생활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본인의 스테이터스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회사 2개 다니는 기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세이브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 감정 노동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을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어떻게든 우리는 살아남아서 나를 지켜야죠. 나를 지켜야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지금 2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이런. 네. 그래서 정말 알차게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주 짧은 네.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네. 하지만 고민일 것이다. 하면서 거의 Q&A가 아닌가 싶은.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하나님? 주셨어요. 거룩한 닉네임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연. 혼세님 안녕하세요. 오랜 청취자입니다. 늘 재밌고 머리를 맑게 하는 뾰족하고도 포근한 감수성 있는 방송에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말 물어도 되나 싶을 만큼 사소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저희가 사소한 고민도 해결해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전에 정원이랑 산책하시면서 백팩도 되고 에코백도 돼서 편하다던 가방 이름이 궁금해서요. 제가 분명 어디에 메모를 해뒀는데 못 찾았어요. 검색하며 찾고 있다가 답답한 마음에 혼세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이런 거 문의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혼세님밖에 물어볼 분이 없어요. 여유가 되실 때 천천히 답변을 부탁드려요. 제송스럽습니다. 건강하시고 언제나 편안한 일상 안온한 시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금 옆에 들고 있고요. 네. 노타백입니다. 노타백. 노타백이고 NOTABAG 맞아요. 노타백이고 네. 약간 장바구니 같은 재질이어서 그때도 네. 말씀드렸지만 완충 뭐 이런 건 전혀 안 되는데 아주 가볍고 편하다.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네, 그냥 한 3만 원 정도면은 구입할 수 있어요. 노타백이라고 하면 나오나요? 네, 노타백이라고 나와서 네. 저는 진한 초록색 네. 쓰고 있는데 네. 요 진한 초록색이 어떤 색깔이냐 네. 하면 동구밭 블루밍 퍼퓸 샴푸바 카밍이랑 색깔이 똑같습니다. 이 패키지랑 색깔 진짜 똑같아요. 네. 예민한 두피 케어를 해주는 요거랑 제가 갖고 있는 건 똑같아서 똑같은 거 사시면 우리는 커플룩이다. 10원 한 장 받지 않았다. 네. 노타백 공식 수입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락 줘. 노타백에 쏙 들어가는 동구바 샴푸바. 네, 뭐 한 300개는 들어갑니다.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비욘세에서 그동안 고민 사연 얘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네네. 저희는 그냥 썰을 듣는 사람들이지 상담 같은 느낌으로 고민 얘기를 안 해가지고 맞아. 어떠셨나요, 짐송님? 약간 비욘세에서 이렇게 그래도 좀 차분하게 네. 그리고 좀 진지하게 과연 차분했는가?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도 색다른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재미있었고 혼세님이랑 저는 사실 오프 더 레코드로도 되게 이런저런 딥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해결되는 게 없어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털어놓고 좀 공감을 받거나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정리해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고 또 마음에 짐이 덜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네. 저희가 뾰족한 대안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정도의 도움만 드릴 수 있어도 너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사연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근황 사연 읽을 때는 한 번씩 얘기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상담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소감 정도의 얘기였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10원 한 장 안 내고 짐송님의 상담 선생님이 상담하는 내용이 제 문제랑 맞닿아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많이 이제 그 낙수 효과를 누렸죠. 맞아요. 그래서 10원 한 장 안 내고 굉장히 많은 걸 누리면서 요거 짐송이랑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떤 소정의 출연료를 드리고 이제 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좀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고지드리자면 동구밭에서 자사몰에서 쓰실 수 있는 할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상품 담으시고 결제창에서 할인 프로모션 코드를 적용하시면 되는데 프로모션 코드가 한 줌단 머리 한 줌 지켜 띄어쓰기 없이 넣어주시면 되고 한 뭐지? 아니요. 한 뭐 한지구나. 지금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한뭐한지 한 줌단 머리 한 줌 지켜. 네. 또 한뭐한지 쓰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뭐한지 왜 안 되냐요. 여러분 아닙니다. 한 줌단 머리 한 줌 지켜를 네. 써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할인된 제품이든 뭐든 거기에서 추가로 10% 할인이 되고 최대 할인 금액은 10,000원까지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용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동구밭.co.kr 자사몰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진도믹스 그 인식 개선 콘텐츠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아마 10월 4일에 본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그래가지고 진도믹스를 예뻐하시는 많은 분들도 요거 한번 같이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거는 비욘세닷컴에도 공지를 해놓고 제 SNS에도 올려놓겠지만 네. 유튜브에서 아마 예쁜 우리 새끼라고 치시면 나올 것 같아요. 만약 릴리즈가 돼 있다면. 지금 네. 예고편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 뭐 크기가 어떻든 생김새가 어떻든 다 예쁜 우리 새끼다 이런 얘기고, 이거에 대한 아마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섭외를 했고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됐고 그 사이에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비욘세 패밀리들이 다 달라붙어서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같이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못한 얘기 있으신지? NC 다이노스 정신 차려라. 내 그걸 머리가 왜- 나만 하질 않는다. 그 가을 야구는 갔지만 가을 탈모 샴푸 네. 맞습니다. 네. 떠나버렸지만. 네. 모발까지 가버려서 안 된다. 모발마저 날 떠나면 안 된다는 네. 점.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도 환절기에 털갈이를 합니다. 정말이에요. 명실 가면 그 얘기 하거든요. 아, 진짜? 네, 눈썹도 털갈이를 한대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인간도 이제 포유류로서 네. 털갈이를 하기 때문에 이 시즌에 머리가 갑자기 좀 빠지는 것 같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야구 탓이 아닐 수 있다. 네. 좀 많이 드시고 네. 잘 주무시고 스스로를 잘 돌보면서 동고바트로 샴푸바로 머리도 감으시고 네. 이렇게 잘 스스로를 챙기면서 우리 또 일주일 잘 살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야구 끝났기 때문에 저와 함께 배구장으로 가시면 되겠다. 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사모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밭 제품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 줌 단머리 한 줌 지켜 프로모션 코드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사세요.